인천국제공항고사 이슈로 취업준비생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은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대한 취업준비생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더라도 뒤에 제시되는 어리석은 저의 제안 한 번은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성적 논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감정적 모습을 보여주었던 점은 누군가에게 다소 불편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직접적 이해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사측, 정부 등 누군가가 있음에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그러한 대변자조차 없이 혼자서 끙끙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결코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사실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전달하자, 그리고 많은 사회 구성원이 취준생의 허탈감에 공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주제이기에 처음부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법보다는 공감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위대한 취업준비생의 이야기. 제가 만난 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고도 볼 수 있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자신들보다 더 약자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들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역할 중 일부는 정규직화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그저 운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과를 얻고 그러한 노력의 기회를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대가가 의미가 없다는 점, 그러한 노력을 할 기회조차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취업준비생들을 모두 예민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감정적인 상태로 문제를 바라본 것도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저보다 더 어른답고 더 지혜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평소 저는 이 공기업, 사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하거나 조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정의를 제시하고 과거 경험에서 본인의 역량을 찾을 수 있도록 혹은 역량이 없다면 키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청년들이 개인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동시에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여 청년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가장 많이 언급한 역량이 바로 갈등 관리였습니다. 타인과의 갈등 상황과 관련한 자소서 면접 질문에서 저는 항상 공감과 존중을 먼저 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해라. 그리고 합리적인 조율을 강조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CS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으로 유사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과연 이러한 기준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누구도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왜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는지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지 않기에 더 답답하고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역시 이 취업준비생을 소통의 대상이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정책과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서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은 주요 공공기관의 핵심 경영평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논리적인 어리석은 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한 결과를 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응어리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면 답답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답답함을 누구를 향해, 왜, 어떻게 발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잡념이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감정적 요소를 저와 함께 발산했으니 그렇게 이제는 이성적 판단을 위해 순수하게 비워져 있는 우리의 심장과 뇌를 채워볼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각자의 처한 상황과 배경, 목적, 방법, 역할, 감정 등에 따라 갈등의 대상도 다르고 갈등의 쟁점도 다르고 갈등의 해결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갈등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정책이나 주장이 담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존중하고 왜 그러한 정책과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끊임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태도와 노력을 실행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더 좋은 선택과 여러분이 선택한 주장과 생각을 더 순수하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제안하는 공감, 존중, 배경과 원인 이해, 그리고 합리적 조율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결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노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준비생도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약자이며 소통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짜 뉴스라든지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올바른 사고로 바라보고 나와 다름을 존중하며 조율해 나가는 역량을 우리 스스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회에 멋진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끈기가 부족하며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오히려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는 다름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함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당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기득권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처럼 오해받고 있는 정규직과 큰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모습처럼 오해받고 있는 이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할 때 지방에서 상경에서 항상 밥을 밖에서 사 먹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 덕분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밥값을 나름 아껴보겠다고 그 토익학원 근처 기사식당에서 늘 밥을 먹었는데 기사님과 학생만 할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사님도 아니었고 학생도 아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도 아니었고 돈이 없으니까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서러웠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학생은 배려해주면서 왜 취업준비생은 배려해주지 않는 것인지. 그때 거기 근무했던 홀 담당 아주머니께서 제 행색을 보고 제가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겁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제가 불편하게 밥을 먹을까봐 학생, 공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저를 학생이라고 부르면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더 불편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아주머니의 인사 덕분에 나도 학생이구나. 나도 여기서 학생가로 편하게 밥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고용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하면서도 자신보다 약자라고 느껴졌던 저를 배려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에 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자영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년의 사회생활 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많이 만나지 못했던 진짜 어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의 도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각자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환경에서 노력하며 그저 좀 더 좋은 대가를 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과 행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